연방당국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규정을 대폭 완화하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검증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마스크 착용 규정 완화에 대해 너무 이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1, 2차 접종에서 서로 다른 백신을 맞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아시안 대상 중어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LA 한인타운에 야간 순찰을 도는 자율방범대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외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매 업체들도 마스크 착용 규정을 폐지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마스크 규정 폐지에 앞서 백신 접종 여부를 검증하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See the progression of how customers will be able to get out and about more. I think that's great. It's nice to see some sort of return to normal, I guess, in sight. 미국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새 마스크 규정이 발표되자 일부 업체들은 곧바로 마스크 규정을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원과 손님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at, us having to ask for people's identification cards to see if they're vaccinated is something that I want to do. As a business owner. We have the possibility of getting back to that situation where we have to check with people at the door before we let them into your establishment. CDC의 새 규정 발표에도 LA 카운티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매업 환경에서 예방접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만큼 당국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Is a very different strategy that's going to be needed to assess when people are your customers coming into your stores or coming into your bars or coming into other workplaces and are wearing or not wearing masks and whether or not there's going to be the need for us to think through what would a verification process look like. 미국인의 36%가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쳤고 CDC에서 제공하는 백신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짜 백신 카드를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백신 카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대폭 완화한 가운데 이런 지침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CDC의 새로운 권고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지만 코로나19 관련 수치 등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다음 추후에 지침을 완화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CDC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증거 제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뚜렷한 과정이 없다면 더 큰 혼란만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 CDC의 이번 지침 완화가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반대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CDC의 새 권고안 발표 이후 마스크 지침을 완화한 주는 미네소타와 메릴랜드, 네바다, 워싱턴주 등 10여 곳에 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그동안 다른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방법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실제로 1차와 2차 접종에서 서로 다른 백신을 맞았을 경우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은 50세 이상 8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서 부작용이 더 많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열이 나는 비율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맞은 그룹에선 10%에 불과했지만 1차의 아스트라제네카,
2차의 화이자를 맞은 경우엔 34%에 달했습니다. 1차 화이자, 2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시엔 41%까지 치솟았고 화이자만 맞았을 경우엔 21%에 그쳤습니다. 다만 이 같은 부작용이 오래가진 않았고 다른 안전상의 문제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모더나와 노바백신 등 다른 백신들의 교차 접종에 관한 연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백신의 접종 간격을 늘렸을 경우 고령층 사이에서 면역력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은 80세에서 99세까지 고령층 17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화이자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3주 간격에서 12주로 늘렸을 경우 항체 반응이 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백신의 접종 간격이 길어지면 변이체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최적의 접종 간격을 찾기 위해선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동부 지역에서 아시안 리프트 운전기사가 무장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우스 엘몬테 지역 러시 스트릿과 로즈미드 블러버드에 위치한 아코 주유소에서 67살 폴 리아오가 무장 강도에게 머리와 얼굴을 가격당하고 금품을 빼앗겼습니다. 당시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용의자가 차 뒷좌석으로 침입한 뒤 권총으로 위협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용의자는 리아오에게 중국에서 왔냐고 여러 차례 물으면서 자동차 키를 달라며 폭행을 시작했고 결국 휴대전화와 $1,500가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며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안을 겨냥한 크고 작은 증오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외출하기 꺼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출범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매주 한인타운 일대를 돌며 야간 순찰을 펼치고 있어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상점가. 형광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에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출범한 자율방범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업소부터 인적이 드문 골목길까지 일대 곳곳을 돌며 도보 순찰을 시작합니다. Through our physical presence, walking in Koreatown, that alone in and of itself helps deter and decrease the potential for anti-Asian violence crime. 매주 목요일 모이는 이 방범대는 한 달째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구역으로 나눠 행인들에게 증오범죄 대처책자를 배포하고 필요시 목적지까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인근 업주들과 노점 상인들을 살피고 노숙자에게 비상물품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혹시 모를 범죄를 사전에 막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방범대의 주요 목표입니다. What we're seeing, I think, especially from like elder people, is that they just appreciate, a lot of it, people just being on the street, looking out, especially young people, being friendly. We definitely don't want to be, police. We don't want to be law enforcement. We're just here as neighbors. 방범대 덕분에 지역 치안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범죄 우려로 외출을 꺼리던 주민들은 신변의 안전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Having all these people walking around the neighborhood give us a little bit more of safety around, meaning that I feel more comfortable walking after 5 or 6 p.m. because I know that we're going to be safe. I know that we're having a lot of Asian hate crime, but I feel like in K-Town I still feel a little bit more safer. 소규모로 시작해 이젠 40여 명 규모로 확대된 자율방범대. 앞으로도 도보 순찰 활동을 확대하며 한인타운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예상과 달리 지난달 소비를 늘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4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으며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자동차와 개솔린,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3월보다 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게들이 소매 판매를 늘렸지만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데다 대면 학습도 재개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1인당 $1,400씩 지급한 경기부양금으로 인해 지난 3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보다 10.7% 폭등했습니다. 예일대 대학원생을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수배 3개월 만에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검거됐습니다. 연방보안관은 오늘 오전 몽고메리시의 한 주택에서 살해 용의자로 수배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대학원생 퀸수안 판을 체포해 몽고메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은 지난 2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예일대 대학원생인 케빈 장에게 수차례 총을 쏴 숨지게 한 뒤 딜러샵의 차량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보안관은 한 제보자의 신고로 용의자를 검거했고 제보자에게 $10,000의 현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공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장 씨는 여자친구에게 청혼한 지 일주일 만에 참변을 당했으며 용의자와 장 씨의 여자친구는 서로 아는 사이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나 범행 동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으로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지난 5일 폰타나에서 테슬라 모델 3 차량과 트럭이 충돌했으며 사고 당시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으로 운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프리웨이에서 트럭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30대 운전자가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한 네 번째 자율주행 사망 사고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지금까지 테슬라 충돌 사고에 대한 특별 안전조사를 28차례 열었으며 이 가운데 24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형 약국 체인 업체인 CVS 직원이 가짜 코로나19 백신 카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CVS 직원이 21세 자크리 호닉의 차에서 62개의 가짜 백신 카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호닉은 백신 카드를 위조해 백신 접종 사실을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줄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You can't have scams like this occurring. The idea of getting us all back to normal is that when you walk into a place and they're requiring that card, you want to make sure that card is factual and truthful. 호닉은 상품 위조 등 8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차량 안에서 약물 등 불법 물품이 발견되면서 불법 소지 혐의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연방 상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공화당 의원 4명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독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오는 21일 한미 첫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한미 동맹을 비롯해 경제, 통상, 코로나19 관련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가 다음 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제약업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할 예정인데 이때 미국 현지에서 모더나 측과 계약 체결식을 갖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미국 모더나사가 아시아권에 백신을 수출할 생산 기지로 일찌감치 한국을 꼽았으며
그 가운데서도 최대 제약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손을 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약 추진 사실은 이미 청와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가 백신이라고 밝혀온 바 있어 더욱 주목됩니다. 주된 논의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간의 백신 파트너십입니다. 이제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백신이 북핵보다 우선순위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국내 기업이 회담 기간에 맞춰 미국 업체와 만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더나는 화이자처럼 mRNA 방식을 이용해 백신을 생산하는데 국내에는 아직 이 방식으로 백신을 생산할 설비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모더나 측은 백신 생산 공장을 우리나라에 새로 짓는 것도 삼성 측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노바백스와 라이센스, 즉 기술 이전 방식의 백신 생산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식을 다음 주 미국에서 열 계획이어서 삼성과 SK 양사의 최고위 관계자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 학대하고 숨지게 한 양엄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양엄마가 누워있던 정인이를 여러 차례 무참히 밟아 숨지게 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반성한다면서도 끝까지 정인이를 숨지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양엄마 장모 씨. 그러나 법원은 장 씨의 변명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죄와 상습 아동학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정인이의 두개골과 갈비뼈, 어깨뼈와 허벅지뼈까지 부러진 건 모두 장 씨의 학대 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망 당일 장 씨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누워있던 정인이의 배를 2차례 이상 밟았는데 이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 아이가 숨질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범행 직후 119 신고조차 하지 않은 걸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엔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 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에 책임을 묻고 철저히 참회할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아빠 안모 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는 학대 사실을 누구보다 알기 쉬웠는데도 끝까지 전혀 몰랐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안 씨가 정인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고 직후 양아빠 안 씨는 첫째 아이를 위해서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경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소식 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 맥도날드 한글 티셔츠 착용. 뭔가 뿌듯해지는 뉴스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방탄소년단과 협업에 나선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죠. 맥도날드가 이 특별한 티셔츠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디자인은 그러면 어떤가요? 네, 전 세계 맥도날드 직원들이요 이 한글 티셔츠를 입고 일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팬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패션 전문 매체가 현지 시각 12일 SNS를 통해 5월 26일 맥도날드 직원들의 유니폼이라는 글과 함께 티셔츠를 공개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깔끔한 반팔 티셔츠 한쪽에 그룹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의 로고와 함께 밑에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의 한글 자음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티셔츠는 맥도날드가 방탄소년단과 협업해 26일부터 선보이는 새 메뉴의 판매를 기념해 제작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6개 대륙 49개 나라에서 한정 판매할 예정인데 이 기간에 전 세계 맥도날드 직원들이 입을 유니폼이라는데요. 앞서 맥도날드는 BTS와 손을 잡고 공개한 새 메뉴 외에 한글이 그대로 적힌 소스까지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라고 하죠. 네. 우리 아미들도 참 설레겠어요. 맞습니다. 명불허전 BTS고요. 더 뜨거운 반응이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폐 페트병 1톤의 화려한 변신.
자, 이게 볼칫거리 같은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변신했다는 건가요? 전 세계의 이 환경 문제로 떠오른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한 아웃도어 의류 업체가 폐 플라스틱을 친환경 섬유로 재탄생시켜서 의류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플라스틱. 그중에서도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도 고품질 소재로 꼽힌다는데요. 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모인 투명 폐 페트병 1톤을 재활용하면 무려 3,300벌의 옷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남구는 한 아웃도어 의류업체와 손을 잡고 폐 페트병을 활용한 환경 보호에 나섰는데요. 강남구 지역에서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선별 제공하면 의류업체는 이 페트병을 잘게 쪼갠 후 화학 공정을 통해 실로 뽑아 의류나 가방을 생산해 판매한다고 합니다. 현재 의류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재생 폴리에스터는 수입 페트병 원료에 의존 중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된 페트병을 재활용하면 외화 반출을 줄이고 또 환경 보호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은 소비자들 이 페트병을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페트병을 잘 세척해서 분리하는 거 나부터 먼저 하자라는 생각으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페트병 하나가 분해되는데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좋은 소식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비행기의 레이저 조준, 철없는 10대. 이건 무슨 뉴스입니까? 호주에서요 10대 소년이 저지른 그런 장난인데 화면으로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항을 이륙한 여객기, 갑자기 조종석을 향해 녹색 빛이 들어오는데요. 호주 시드니 백슬리에 사는 10대 소년이 지난 9일 집 뒷마당에서 레이저 빔을 쏜 겁니다. 이 여객기 안에 승무원과 승객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겠죠. 당시 깜짝 놀란 여객기의 기장은 공항 경찰대에 신고했고 현지 경찰은 곧바로 범인을 찾기 위해 헬리콥터를 띄웠는데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걸까요? 소년은 자신을 찾는 경찰 헬리콥터를 향해서도 레이저 광선을 마구 쏩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소년은 집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지만 현지 청소년 범죄법에 따라 석방됐는데요. 이번 사건은 최근 시드니 상공에서 레이저빔 장난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엄중 단속을 선언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자, 영상으로만 봐도 뭔가 레이저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느낌인데 이게 조종사의 시력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시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녹색 레이저 빔은 더 눈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11억 복권을 드려요. 백신 접종 안까님. 뭔가 백신을 맞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떤 뉴스입니까? 네, 미국의 오하이오주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백신을 맞는 사람들, 현지 시간 12일 마이크 드와이 오하이오주 주지사가 TV 연설을 통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26일부터 5주간 매주 백신 접종자 5명을 추첨해서 각각 10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백신을 한 번 접종한 이들은 누구나 백신 복권 추첨 대상입니다. 거기다 17세 이하 접종자에게는 현금 대신 수업료, 기숙사 비용 등을 포함한 4년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데요. 이 파격적인 혜택을 내건 속사정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는데 이를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오하이오 주민은 420만 명으로 주 전체 인구의 36%가 접종을 마쳤지만 최근 백신 접종 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이상으로 5월 14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